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 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실 때 그 사주 운의 흐름, 운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를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주는 너무 어려워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땐 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렵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제를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사주가 있는데요. 이 사주팔자가 있고 밑에 10년 대운 1년운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선 아셔야 될 게 이 10년 대운에서 이 사람이 지금 을축대운이니까 을축대운이 좋은 운이냐 아니냐, 그리고 지나간 시절을 봤을 때 뭐 10대라든가 20대가 좋은 운이었냐 아니었냐, 혹은 올해 1년운이 좋은 운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10년 대운 같은 경우는 기간이 10년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좋다 나쁘다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런 특징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걸 이제 아셔야 되는데요. 우선 사주 원국 자체가 오행이 치중되어 있느냐 균형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사주처럼 사주가 치중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좋고 나쁜 운의 강도가 세다고 봐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올해 좋은 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진짜로 좋고 아주 좋아요. 그 사람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그리고 올해 운이 아주 안 좋아 그럼 피부로 느낄 정도로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오행이 치중되어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생의 굴곡이 좀 심하다고 봐야 돼요. 좋을 때는 되게 좋았다가 나쁠 때는 되게 나빴다가 이렇게 되니까 굴곡이 심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좋았을 때 기회를 잘 잡으면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만약에 오행이 균형된 사람들은 그 굴곡의 정도가 약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인생을 갖다가 행복하게 사는데 그 사주가 좀 균형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쉽다고 봐야죠. 그 치중된 사람들보다는 좀 유리하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사회적인 성공을 봤을 때에는 치중된 사람이나 균형된 사람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오행이 치중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 특징을 잘 살려가지고 자기 특징에 잘 맞게 이제 살아가면, 뭐 직업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사주만 공부하다 보니까 이 사주팔자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시기에 따른 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0년 대운 1년 운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선 우리가 이 10년 대운이나 1년 운에서 들어오는 운을 파악할 때 우선 넓게 잡아가지고 이 운이 좋은 운이냐 나쁜 운이냐, 이걸로 우선 파악할 수가 있죠. 올해 내가 여자를 만날 수 있다, 올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세부적인 걸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올해 운이 좋으냐 나쁘냐, 이걸로 이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 사주에 보세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노란색 토기운이 4개나 됩니다. 이 사람은 토기운이 4개나 되니까 만약에 10년 대운이나 1년운에서 또 토기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다고 봐야죠. 토기운으로 치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금기운도 많고요. 토기운이 4개, 금기운이 3개, 수기운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 목기운과 화기운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우선 지나간 시간을 봤을 때 22살서부터 31살까지 이 무진이라는 대운을 어떻게 봐야겠어요? 내가 토기운이 너무 많은데 지금 천간지지가 다 토기운만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에는 좋은 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의 흐름을 봤을 때 안 좋은 운이라는 것은요, 지지충이라든가 혹은 사명살이라든가 이런 것이 성립이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많은 운,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 토기운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토기운이 많은데 토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때, 이때는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안 좋은 운이라는 것은요, 지지충이나 사명살이 성립이 될 때, 혹은 귀신이 강하게 들어올 때, 안 좋은 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이때가 안 좋은 운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요, 미토가 들어올 때 충미충이 형성이 되는데 미토는 한 100살 돼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술토가 들어오는 게 축술미 삼형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82세에서부터 91세 사이에 축술 및 삼형살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22살서부터 31살까지 무진대운이 그 천간지지 토기운만 들어오니까 안 좋았다고 봐야 됩니다. 반면에 32세서부터 51세까지 이때는 용신이 목화만 들어오니까 좋은 운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52세서부터 61세까지는 보통이라고 봐야죠. 62세서부터 81세까지도 대운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20대가 안 좋았다는 거, 이런 약점은 있지만 그래도 어때요? 그 이후로는 비교적 괜찮다고 봐야죠. 10대 같은 경우도 별로예요. 10대 같은 경우에는 사유축 삼합이 되면서 금기운으로 변하니까 금기운은 여기서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젊었을 때 10대하고 20대가 안 좋았는데 그 이후의 운은 대체적으로 노년기가 될 때까지 괜찮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넓게 잡아서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봤어요. 그럼 좋다는 것은 뭐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린다, 뭐 안 좋다는 것은 내가 뭐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이 바라는 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 좀 잘 많이 벌었으면, 내 이성 관계가 잘 풀렸으면, 크게 잡아서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잘 되냐 안 되냐 뭐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분의 이제 20대 운을 봤을 때 위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왔는데, 이 토기운이라는 것이 뭐예요? 비경겁제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비경겁제가 이렇게 많은데 또 비경겁제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겠어요? 비경겁제가 매우 강해져요. 그 얘기는 일단은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를 보셔갖고요. 토기운이 수기운을 극하거든요. 근데 이 수기운이라는 게 뭐예요? 재성운으로 돈하고 여자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분은 일단 22살서부터 31살까지는 남자들이 되게 군대도 가고 그리고 뭐 대학도 가고 막 이러니까 되게 이제 사회 진출을 하는 시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뭐 이분의 대운으로 봤을 때는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시기는 한 32살 정묘대운 정도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 무진대운에 돈으로 이걸 이제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사회 진출도 하지 않았는데 뭐 재물운이 안 좋다 뭐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뭘로 봐야겠어요? 이 재성운을 여자로 봐야 됩니다. 여자로. 그러면은 이분은 22살서부터 31살까지 이성운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성운이 안 좋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사람이 이제 여자를 사귀는 그 시기가 그 20대의 여자를 가장 많이 만난다고 봐야 되잖아요. 제일 재밌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20대의 운이 어떻다고 봐야 돼요? 여자 운이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여자 운만 봤을 때에는 좀 아쉬운 그 약점이 많은 사주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보면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보면 20대는 다 대부분 재밌게 보내고 뭐 연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운의 흐름상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비견겁제라는 게, 비견이라는 게 견줄비자의 어깨견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친구, 형제, 자매 이런 걸 나타내는데 되게 20대 때에는 친구만 만나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친구복이 별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친구복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대 정묘대운하고 42세 병인대운은 운의 흐름이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상당히 좋다는 얘기는 나한테 없는 오행이 이렇게 들어와 갖고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딱 들어오니까 나에게 없는 운이 들어와서 운이 잘 풀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방법은 1년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작년에 2021년도에 신축년이었잖아요. 그 신축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안 좋았다고 봐야죠. 왜 안 좋아요? 지금 이 사람이 토기운하고 금기운만 잔뜩 있는데 이 신축이라는 1년호는 토기운하고 금기운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게 들어오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에서 말하는 용신운이다, 기신운이다 이런 것은요, 나한테 없는 게 들어올 때 내가 원하는 거거든요. 내가 없으니까 내가 없는 걸 원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토기운, 금기운으로만 잔뜩 있으니까 목기운, 화기운이 들어와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1년운으로 봤을 때 2021년도 신축년이 어떻단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1년 운이 안 좋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1년 운이거든요. 근데 1년 운이 안 좋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올해에는 내가 좀 나서기는 안 좋은 운이구나. 그럼 나선다는 게 뭐예요? 뭐 목돈을 투자해서 뭐 사업을 한다든가 어디 투자를 한다든가 일을 벌린다든가 그러기에는 좀 좋은 애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때? 이민년 같은 경우에는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들어오는데 비교적 괜찮다고 봐야죠. 지금 이분은 토기운하고 금기운만 안 들어오면 돼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들어왔고 앞으로 54세, 55세, 56세, 57세, 58세까지 어때요?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이 갑진대운 빼놓고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1년 운이 앞으로 약 5년 정도 상당히 괜찮게 흐른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사주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해야 돼요. 내가 앞으로 5년 정도가 그 운의 흐름이 좋은데 그렇다면은 한 58세까지 해당이 되니까 나이로 보나 운으로 보나 내가 지금 이 시기를 놓쳐선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주를 통해서 나한테 좋은 운이 들어오는구나, 나쁜 운이 들어오는구나, 이걸 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어때요? 대단한 거죠. 그걸 누가 가르쳐 줘요? 근데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내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나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머뭇거린다는 얘기죠. 인생에서. 그래서 기회를 딱 잡는 사람, 잡지 못하는 사람, 이런 차이가 이렇게 나의 운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따른 운의 흐름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주 구성의 특징,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이것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주를 공부하면서 이 운의 흐름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